대한민국 최초의 완전 스텔스 이지스함의 본격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세계대전의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야심찬 건항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속 중이라는 소식에 우리 주변국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매 10여 척의 각종 대형 군함을 건조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해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중국의 침략 야욕에 맞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습니다. 레이더, 소나, 무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발 흐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일례로 지난 9월 21일 개막했던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DX코리아에서 LIG 넥스원이 KDDX-S1 함정용 전자전장비2를 개발하는데 전자전 관련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한 분야에 모든 인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사업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 역시 굉장하다는 뜻으로 해당 분야 개발이 순조롭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지난 8월 25일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나팔수 인민망은 한국 원형 해군의 건설을 모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국은 7월 28일 진수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의 안보 정세가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붕어빵처럼 군함을 찍어내는 중국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특기인 중국에게는 이런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 해군의 전력 증강은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갈등을 만드는 미국의 하인이니 필요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억지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궁극의 군함인 KDDX가 양산되면 아무리 중국에게 엄청난 규모의 함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작 만재 8,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으로 매 최대 10척의 준이지스 구축함과 중형 이상의 재래식이나 핵추진 항모 6척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을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 비약이 심해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는 이상 도저히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DDX의 건조와 배치가 왜 동북아 해군력의 균형을 크게 뒤바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해군은 함대 전력을 놀랄 만큼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먼저 FFG-1 인천급, FFG-2 대구급과 KD-3 배치-2 정조대왕급 등 기존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건조 난이도가 낮고 양산이 빠른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건조해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5일부터 국산 함정 중 첫 번째로 통합 마스트가 채택될 FFX-3를 건조하기 시작해서 2023년 3월 중으로 진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더 통합과 선박 복원력, 국산 무장의 통합 등에 대한 여러 고급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얻은 기술로 만재 톤수가 거의 6,000톤에 달하는 구축함급 호위함 FFX-4를 건조하며 대한민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 일본과 맞먹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얻은 모든 기술이 결합된 궁극의 미니 이지스 구축함인 KDDX의 건조를 빠르면 2024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중일 해군이 잔뜩 긴장 중인데요. KDDX에 들어간 여러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동수의 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의 주력 함대를 상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KDDX에 들어간 기술들이 무슨 기술들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 KDDX는 스텔스함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수백 명이 타는 거대한 군함이다 보니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처럼 아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급 구축함을 250톤급 고속종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스텔스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DDX가 참수리 고속정과 함께 움직이면 레이더상으로는 참수리 고속정이 여러 척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상당히 전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국 해군이 KDDX를 격침하려고 미사일을 쐈다가 더미형 무인정이나 고속정을 파기한다면 자신들의 무장만 날려먹는 꼴이 됩니다. 또 레이더상으로는 다수의 고속정이 움직이는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속정 여러 척 움직인다고 중국의 항공모함을 움직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적의 빈틈을 노리기가 쉬워집니다. 반면 KDDX는 우수한 레이더로 중국의 대형 군함을 쉽게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고 이미 발사 시험까지 완료된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사용해 중국 함대에게 일격 필살의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해처럼 연안과 가까워 소형 무인정을 다수 동원할 수 있는 전장에서라면 단순 구축함 간 대결을 벌일 경우 한국 해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승리는 어디까지나 양국의 구축함들만 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항모에서 출격한 함재기, 잠수함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승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이 결국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확신 중입니다. KDDX가 아무리 우수해도 다수의 항모와 한국의 몇 배가 넘는 구축함 전력을 가진 중국을 넘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KDDX는 스텔스 군함이라거나 이지스함이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수한 통합 능력과 이를 이용한 협동 전투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통합 마스트입니다. KDDX의 통합 마스트에는 정말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갑니다. 먼저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형 S밴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밴드 레이더의 성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국산 지라갈륨 A사 레이더가 약 1000여 개의 소자를 사용하는 데 반해 KDDX의 S밴드 레이더는 무려 4000개의 소자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출력이 훨씬 강력한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1D와 동급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서 미니 이지스함인 것이지 성능은 기존의 이지스함과 동급이란 것이죠. 또 보조로 탑재된 X밴드 다기능 레이더도 훌륭합니다. 근거리로 접근한 시스키밍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서 단거리 미사일의 조준을 돕거나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바다 위에 빼꼼하고 고개를 내민 잠수함의 잔망경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탐지거리는 짧아도 매의 눈을 달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첨단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고성능 통신 안테나는 탐지가 어려운 주파수 대역에 굉장히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엄청난 장비들을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의 체계로 구현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비들은 군함의 핵심 장비답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그냥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주변의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 마스트는 그저 장비를 몰아넣은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 전자장비가 통합 마스트 안에서 서로 간섭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신호 처리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 한가운데 높고 무거운 통합 마스트를 달아도 배의 복원력이 낮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복원력은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능력인데요. 통합 마스트처럼 높고 무거운 시설은 선박의 복원력을 크게 낮추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매우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통합 마스트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전자 기술을 가진 나라만 만들 수 있으며 이 통합 마스트를 보면 타국의 건함 기술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장난조선소에서 무려 5척의 52D형 구축함을 요동반도의 다렌조선소에서 동시 건조 중입니다. 만재 7,500톤에 승무원 280명이 탑승하는 052D형은 고성능 HLJG-346A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준이지스급 구축함인데요. 하지만 통합 마스트를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낮은 전자기술로는 7에서 8,000톤급 구축함에 통합 마스트를 넣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 개발과 생산에 있어 한국은 중국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때문에 단 6척의 KDDX가 비슷한 배수량을 가진 중국의 052D 20여 척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일반 대중의 생각처럼 쪽수만 많은 허적 군대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눈을 감았다가 뜰 때마다 성장하고 있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계 2위 러시아가 저 모양이니 중국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무려 10여 년 전부터 중국이 러시아를 뛰어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소련이 대단했다 할지라도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인재를 부릴 수 있는 중국이
러시아에 몇 배 달하는 국방 예산을 수십 년에 걸쳐 퍼부었는데 러시아만 못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를 증명하는 여러 새 증거도 포착됐습니다. 일례로 현재 중국 육군은 합성여단이란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갑부대로 구성된 중합성여단, 차륜형 장갑차 유이제 신속기동과 화력의 균형을 맞춘 중합성여단, 공수 강화를 염두에 두고 고기동 차량으로 편성된 경합성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여단 전투단 BCT를 모방한 겁니다. 이외에도 FC-31 스텔스기, 시안-20 전략수송기, 76형 강습 상륙함 등 미군의 무기를 베낀 짝퉁 무기로 군을 무장시켰으며 교리 역시 미국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중국은 짝퉁 소련군에서 짝퉁 미군으로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군의 훈련 수준과 장비 수준은 가난한 러시아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중국군은 최근 북한군을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우리 군이 북진할 때 대비할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러시아가 엉망이니 중국은 더 막장일 것이라며 방심했다가는 전시에 평양으로 진격할 국군 7기동 군단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전멸한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처럼 처참하게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국이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KDDX처럼 적은 숫자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즉, 적성국의 전력을 양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극명한 질적 차이로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 개발로 국산을 만들되 좋은 장비라면 외산이라도 꺼리낌 없이 수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국산만 주장하다가는 일본이나 인도처럼 자주 국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KDDX는 매우 좋은 모범입니다. 대표적으로 KDDX의 추진 체계를 보면 되는데요. KDDX는 최고의 성능뿐 아니라 최고의 가성비를 내기 위해 세심한 예산 분배가 이뤄진 군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성능 군함임에도 척당 건조비가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이 뭐가 저렴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종합 성능과 건조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로 한국형 중구축함의 노하우를 오롯이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싸게 먹히는 것인데요. 그래서 KDDX 개발진은 당장 독자 개발이 어려운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외산 도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한 제품도 선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G사의 LM2500 가스터빈을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P가 가장 유력합니다. 개발진에 따르면 가스터빈 엔진으로만 가동하는 코게그 추진을 사용해 최근 건조된 정조대왕급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 연비는 오히려 KD2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좋으며 소음 역시 크게 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만의 기술들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어 레이더뿐만 아니라 소나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이제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최신의 전력을 독자 개발할 정도로 우리의 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